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테슬라 투자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 주관적인 얘기지만은 저도 테슬라를 4년, 5년을 보유하고 최근에 시기를 따지면 한 이때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전에 그때야 제가 테슬라를 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역사적으로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온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는 특히 뭐 고점에 사신 분들은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앞으로 더 내릴 수도 있지만 역사적인 하락에선 매도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반등했다 안 했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테슬라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조금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를 해서 이번 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 차트를 하고 바로 보면서 설명할 거라서 내용이 깔끔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한국인들이 테슬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이제 테슬라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관심도도 높고 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를 보면 흑자 전환도 있지만 전기차를 주도적으로 끌고 갔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주가 형성이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앞으로 이런 기술이 좋아질 거야. 저렇게 해서 좋아질 거야. 하면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길 바라지만은 사실 주가는 여러 요소로 인해서 주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주식 투자한테 좋은 관점이지만 또 반대로는 그거를 좀 피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원래 이런 주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물론 테슬라가 앞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이슈,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좀 정확하게 세워놓고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 주봉 차트인데 많이 하락한 구간을 보겠습니다. 2022년 이게 코로나 시절입니다. 이게 흑자 전환해서 올라가고 코로나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이 거의 지금처럼 5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는 외부적인 이슈로 내려갔기 때문에 공부가 계속 반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점차 올라가게 됩니다. 폭발적으로. 물론 이 시기에는 적자에서 흑자를 전환하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주식이 굉장히 뻥튀기가 많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PR이 512입니다. 이때는 실적보다는 성장감,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죠. 쭉 보시다시피 또 한 번 고점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40%까지 떨어졌는데 한 번 빠진 이후에는 어쨌든 반등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반등이 상승의 힘이 강하더라면 절반 정도는 회복할 수 있지만 시장의 공포가 더 많다면 이 절반도 회복 못하고 그의 절반 정도 회복하는 수준입니다. 반등을 앞으로 얼마 정도 할 수 있을지 현재 시장 심리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1년 최고점을 찍을 때 단기적으로 30%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지만 더 올라간다는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이때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금리 인상, 러우 정책 같은 거 터지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내려가는 도중에는 저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다시 시장 심리가 좋아진다든지 이런 이슈로 다시 반등을 합니다. 절반까지 반등을 했지만 절반까지 반등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저점이지 여기가 저점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반등하는 모습, 기술적 반등이든 단기 반등이든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때 탈출하는 게 좀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봉입니다. 차트가 선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저도 테슬라가 우상향, 상승, 장기 상승 추세를 봤습니다. 빨간색 선입니다. 근데 이제 차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 추세를 장기 상승 추세가 아닌 장기 하락 추세 파란색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기 하락 추세로 보게 된다면 이 340 정도에서 한번 깨졌습니다. 깨지고 다시 이거를 테스트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지만 이게 다시 한번 깨지면서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330불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요거까지 무너진다면 더 큰 하락 추세가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장기 투자하던 테슬라를 일부를 매도를 했습니다. 비중을 줄였습니다. 장기 추세보다는 단기 추세를 봐야 되고 장기 하락 추세는 저점 매수나 아니면 위치가 왔을 때 저점 매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지 지금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최근에 3월 10일 급락으로 인해서 추세가 한번 깨졌습니다.
한번 깨졌지만은 다시 위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만약에 제가 이날에 깨졌으면 사실 저는 시장을 안 좋게 받아들이고 현재 들고 있는 테슬라마저 지금 전부 다 팔고 좀 더 기다려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올라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긍정적인 신호를 봤습니다. 이번 신호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고점에서 장기를 들고 가신 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 보시고 이거를 고점까지 회복해 주는 것보다는 내가 잘못된 투자를 인정하고 비중을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승을 변곡점을 좀 이어봤습니다. 15분 기준으로 봤을 때 NK 트레이드 청산 고점에서 그 다음 트럼프 당선 이후에 테슬라가 굉장히 상승했던 이 변곡점, 이 기준으로 또 줄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을 세웠을 때 일봉 차트를 보면 이런 선이 보입니다.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고점에서 안 좋은 소식으로 인한 고점이 형성된 부분, 그리고 이 변곡점, 트럼프 당선으로 테슬라 주가가 사실 기존 가치보다 시장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던 그 변곡점입니다. 25년 3월 14일 기준으로 지금 테슬라 주가 249불 기준으로 약 12% 한번 급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미국이 4월 2일 관세 시작 이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2주가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다음 주가 상승의 힘이 많이 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공포가 많이 형성되었고 지난주에 보면 18이고 그리고 이전에 보면 14입니다. 그래도 지금 공포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익스트림 피어보다는 다시 피어 정도에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금요일 날 장을 보시면 전부 다 팔았죠. 단기적으로는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가 12%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12%대 한 번은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는 1차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3월 마지막 주까지 상승 분위기가 타게 된다면 그 위에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단기 하락 추세, 이 절반을 뛰어넘고 여기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간을 보면 4월 1일 관세가 이때입니다. 단기 하락 추세에서 많이 가야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300 라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300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 될 수 있고 이거를 지킨다면 시장에서 좋은 분위기가 흘러간다면 다시 한 330불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봤을 때 피보나치를 한번 보시면 280불은 0.236입니다. 최소 반등입니다. 빗각선하고 지금 일치하는 모습도 보이고 330 정도로 보면 0.382 정도의 약간 위의 선이 있습니다. 그럼 0.382 정도에서는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가기 단기적으로 힘든 이유는 사실 테슬라는 성장주인데 불구하고 현재 매출도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EPS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테슬라는 여러 요소로부터 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실적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실적이 다시 좋아지지 않는 이상에서는 테슬라 주가는 계속 하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이제 시총을 보시면 최근에 주식이 많이 올라갔을 때 1.5조 달러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이미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1조 달러 정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하방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봐야 되는 것이 이제 테슬라는 공매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다시피 공매도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비율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추세가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되고부터 공매도 비율이 잠깐 올라갔지만은 결국에는 공매도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공매도 비율은 주가가 하락해야지 이익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나중에 지표로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공매도 비율이 또 이게 높게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공매도 비율 과거에 보시면 주가가 안 좋은 시절 3% 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3% 넘는 시절에는 주가 상승의 힘이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는 요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장기적 측면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R로 계산을 했을 때 보시면 지금 현재 EPS 기준에서 평균 PR 62.5로 기준에서는 적정주가 127.5입니다. 사실 127.5도 EPS가 지켜줬을 때 127.5지 현재 주가는 이전 EPS 기준으로 적정 주가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매출이 계속 안 좋고 EPS가 안 좋으면 이 EPS 맞는 주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테슬라를 투자를 한다 하면 저도 이제 테슬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테슬라를 떨어진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 저는 4년에서 5년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4년을 들고 있는데 S&P 500보다 수익률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조건 장기 투자를 접근해야 되는 건 아니다 보는 겁니다. 근데 보조 지표를 보시면 좀 상승 추세가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반등이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일본 기준에서는. 주봉도 보시면 약간 지금 밑은 단기 지표는 살짝 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 지표 기준에서는 아직 RSI라든지 LCD는 좀 반응이 없지만은 일본 기준에서는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승이 한번 좀 세게 오면 주봉에도 반응이 올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가 아까 전에 말하다시피 사실 적정 주가가 130까지 오기는 테슬라의 기대감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방어를 되는 거지만 정말 EPS 이대로 적용된다 하면 이까지 이제 127불까지는 오더라도 기다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 장기 하락 추세 이 선의 기준에서 180불에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게 요번에 다음 주에 상승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 단기 추세가 깨진다면 저는 이제 이 빨간 선 아니면 이 검은 선까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하락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장기 상승 지지선까지를 보고 그 다음에 검은색 선이 마지막 이제 저는 기준인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기준이 사실 130불, 140불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선이 160불 선이고요. 160불에서는 아마 제가 장기 투자 기준에서는 괜찮다. 1년, 2년 뒤에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지금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는 실적 발표가 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고 실적이 잘 나온다 하면 공포가 어느 정도 형성돼서 주가가 더 내리더라도 실적을 보고 수량을 담아가고 실적이 안 좋다면 이 130, 그 이하까지도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저는 좀 이성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테슬라가 뭐 데드캣 말대로 데드캣인데 바운스 나와봤자 이거 죽은 주식을 왜 반등을 바라냐, 이미 과거에 나온 거 보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다 하지만은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탈출해서 만약에 내일 반등을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나요? 손절 쳤는데 그때 팔 것.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팔면 그래도 내가 반등했으면 팔았으니까 좀 마음을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탈출을 했다는. 애초에 처음에 기준을 정해놓고 칼같이 좀 손절 치든가 비중이 너무 레버리지가 많거나 했을 때는 이미 벌써 대비를 했었어야 됩니다. 했었어야 되고 이미 주식을 이거를 무조건 상방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방을 또 보셨었어야 됐는데 너무 이제 개인 투자 시장에 보면 이게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많이 들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좀 이번에 기회에 좀 깨닫고 좀 올바른 투자를 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직접 투자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저는 직접 테슬라도 보유하고 있고 테슬리도 보유하고 있고 사실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시점에 상승하는 거 보고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레버리지도 들어갔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번에 손실 난 거를 좀 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투자를 시작했더라면 테슬라는 웬만하면 좀 적은 비중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에서 기준은 못 세우는데 이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막말로 무조건 장기 투자가 정답이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도 마소를 거의 4년을 기간을 보면 저도 거의 이 고점에서 샀었습니다. 고점을 샀는데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샀지만은 지금 거의 4년 넘게 동안 고작 29.3% 올랐습니다. 아무리 대장주라 하지만. 근데 보시다시피 S&P 500 스파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간에 S&P 500은 23%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은 생각보다 장기 투자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별 주식은 물론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반대로 큰 수익을 못 가져다 줄 때도 있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 괜찮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돈을 잘 번다 하더라도 조금씩 좀 과열됐을 때는 비중을 덜어주고 공포에 빠졌을 때 더 좀 많이 담아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좋은 기업을 찾으려 노력하고 그리고 이 주식이 상방의 힘이 강한 주식인지 아니면 테슬라처럼 테마로 인해서 상방 추세보다
하방 추세 기간이 더 긴 주식을 어떤 식으로 장기 보유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가는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기준을 세워서 어느 정도 내가 기다림을 통해서 조금 저렴하고 때 사고 비쌀 때는 팔 수는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미국 주식을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